안녕하세요. 이화정입니다. 오늘은 시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슬픔의 다정한 얼굴. 칼 윌슨 베이커가 쓰고 강수영 번역가가 옮긴 문학의 숲에서 나온 시집입니다. 슬픔이 다정하다고? 표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시인의 이름은 칼 윌슨 베이커. 시인의 옆모습을 담은 사진 옆에는 부제처럼 시 제목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고요한 사물처럼 사랑받고 싶다. 어딘가를 응시하는 시인의 표정은 슬픔이 어려 있기보다는 차분하고 고요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표지에는 시의 한 구절도 적혀 있습니다. 오랜 슬픔에 다정한 얼굴을 사랑한다. 이 친구들과는 비밀이 없다. 예전에 퍼부어댔던 지독한 말들은 시간이 흘러 이제 다 잊힌 듯하다. 저는 지난 겨울 이 시집을 처음 만난 이후 슬프고 외로울 때면 가장 먼저 이 시를 떠올립니다. 오랜 슬픔에 다정한 얼굴을 보고 싶어 시집을 펼칩니다. 시를 좋아합니다.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읽고 노후 준비로 저축을 하듯 시집을 사 모읍니다. 시 모임을 열어 함께 낭송하고 필사를 하고 시를 쓰기도 합니다. 시와 점점 더 친해지고 함께 시를 읽는 사람들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집을 발견하면 얼마간 혼자 은밀하게 시집을 탐독합니다. 나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 이기적인 생각까지 해가며 혼자 몰래 친해집니다. 그러다가 입이 근질거리면 함께 호들갑을 떨며 좋아해 줄 사람에게 슬쩍 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기쁘네요. 시의 세계는 뭔가 특별하고 위대하고 비밀스러워서 아무 때나 쉽게 넘나들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열심히 시를 읽으며 느낀 건 일상 속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더 세심하고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라는 점이었어요. 칼 윌슨 베이커의 시에 등장하는 시적 대상은 우리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사물, 언제든 산책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존재들, 창문 너머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많았습니다. 창문, 어둡기 전 보름달, 겨울 어스름, 슬리퍼, 별밤, 빗속 소나무, 뿌리와 꽃, 가을 단풍나무, 부드러운 비, 새 그림자. 목차에 실린 시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시가 일상과는 먼 특별한 세계를 다룰 거라는 편견을 벗게 해주지요. 동시에 그렇게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길어올린 기발한 언어의 조합에 깜짝 놀라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시집을 읽는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로 알려진 칼 윌슨 베이커는 평범한 삶 속 일상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판사 책 소개에 따르면 칼 윌슨 베이커는 1900년대 초반 미국 남부 텍사스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명성을 얻었던 몇 안 되는 여성 시인 중 한 명이라고 해요. 평범한 것에 담긴 영적인 생명을 담아내는 것이 시의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이커는 나무, 꽃, 새, 골목길, 호수 등 평범한 일상 속 마주하는 풍경들에서 비범함을 포착해내며 그 안에 깃든 영성,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길에 대해 탐구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시 한 편으로만 전해졌던 칼 윌슨 베이커의 서정적이고 철학적 사유가 담긴 시와 산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한 대표 시집 2권, 푸른 연기, 떨개나무, 마지막 시집 말탄 몽상가에서 선별했다고 해요.
일부에 수록된 20여 편의 시는 평범한 일상인이 겪게 되는 피곤함과 나날의 무게, 자유를 향한 염원을 담고 있고, 2부에 수록된 20여 편의 시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특히 숲에서 경험하는 치유에 대한 시들입니다. 3부에는 종교적 주제를 담고 있는 시 24편이 실려 있습니다. 4부, 5부의 산문은 산문집 낡은 동전과 새에 관한 에세이집 탱글우드의 새에서 선별해서 수록했는데요. 우화 장르의 이야기로 삶의 지혜와 깨달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에 관해서 쓴 글에도 베이커의 특징인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지혜와 통찰, 자연의 섭리와 치유력,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시인이 가정주부로서의 일상과 문학적 성취에 대한 욕망에 관해서 쓴 시들이 인상 깊었는데요. 당시의 보수적인 시대 상황 아래서 두 가지를 다 해내고자 노력한 베이커에 대해서 쓴 강수영 번역가의 글이 참 좋았습니다. 베이커의 전기를 참고하여 정리한 칼 윌슨 베이커의 생애와 시 세계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칼 윌슨 베이커의 작가로서의 이력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출판 산업 구조는 시카고를 기점으로 서쪽 지역의 작가들, 특히 여성 작가들에게 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런 당시의 관행을 고려하면 칼의 성공은 암묵적 금기와 편견의 장벽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었다. 69세의 마지막 책을 끝으로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집필을 계속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그녀의 작품에는 유년과 청년기에 관한 내용, 특히 여성이 어려움을 딛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여성에게 아내와 엄마의 역할 이외에 다른 일을 기대하지도 권하지도 않던 시대에 텍사스의 작은 마을에서 칼이 작가 생활을 지속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을 향한 깊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레이스 한 조각, 농장 안악의 치마에 달린 리본, 낡은 기름통에 담긴 꽃. 이런 것들은 바로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적 열망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어려서부터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칼은 글을 통해서 이렇게 소박한 것들이 갖는 미적 차원을 기록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언어나 예술로 표현할 수 없는 뭇 사람들을 위해 평범한 삶 속의 아름다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했고, 그러려고 노력했던 작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무 사람 중 하나이자 가정주부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아름다움을 수집하고 싶은 제가 이 시집을 얼마나 고마워하며 읽었을지 상상이 가시지요? 가정주부, 겨울 오후라는 시를 읽다 보면 집안을 고요히 채우는 작은 소리들을 가만히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을 따라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섬세하고 풍성한 꿈을 꾼다. 푸른 찻 주전자가 향기로운 증기를 뿜어내듯이. 이런 식구에 울컥하게 되는 이유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 곳 몰라 방황했던 제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데서 오는 위로일 거예요. 표지 속 시인이 바라보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참 다정하고 뭉클한 풍경입니다. 시를 읽는다는 건 그렇게 안온하고 따스한 자리에 머무는 것과도 같습니다. 78쪽의 내 마음의 무게라는 시를 읽으면 마음이 시큰거리기도 해요. 가능하면 내 마음을 땅에 가깝게 두려고 한다. 자잘하고 진부한 일상과 꽈배기 같은 재미에 몰두하면서 마음이 하늘로 날아올라 멋대로 나다니는 걸 막지 못하면 집안에 먼지가 쌓이고 미처 손질 못한 셔츠들이 뒹군다. 나무라는 시에서도
내 삶은 나무라고 하며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초록 나무까지 위에서 노래하는 작은 들새 한 마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마음의 무게를 늘 가늠하며 살아야 하는 제게 이 시는 큰 위안을 주었지요. 저는 이 시집 속에서 제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도 좋았지만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유한 삶에 대한 통찰, 고요한 사물처럼 사랑받고 싶다. 내 숨이 멈출 때, 대안, 내게 행복이란, 대답하는 법, 곱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시의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죠? 시를 읽는 건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며 알게 되었어요. 시인은 나무나 사물들이 건네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걸 언어로 구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와, 좋아, 멋져 하며 소리만 지르던 제게 경탄의 순간에 걸맞는 표현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시인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슬픔과 다정함, 각자 존재할 때는 평범한 두 단어, 언뜻 어울리지 않는 말이 어우러진 제목을 보고 감탄했던 경험만으로도 이 시집은 제게 특별합니다. 시집 곳곳에 숨겨진 평범한 언어들의 놀라운 조합을 여러분도 꼭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정원의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는 일을 하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일상의 단조롭고 무의미해 보이는 노동 속에서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를 남겼지요. 칼 윌슨 베이커는 낙엽이 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내 생명의 불꽃이 낮게 타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랜 슬픔에 지치고 낙담한 표정의 시인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어수선한 일상에도 언제나 한 줄기 작고 달콤한 푸른 연기가 신을 향해 피어오른다. 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행위를 시로 승화시키는 시인의 태도를 담고 싶습니다. 그런 시를 쓸 수 없는 저는 부지런히 시를 읽습니다. 제 삶에도 무언가 의미를 남기고 싶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시집을 펼칩니다. 저에게 시는 푸른 연기 같은 것, 무채색의 일상에 신비로운 무늬를 남기고 싶어 시를 필사하고 내 삶의 그림에 은은히 스며들길 바라며 푸른 빛을 닮은 시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시 한 편을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새로 생기는 슬픔을 마주할 때마다 고요히 잘 견뎌내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슬픔조차도 다정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를 기도하는 마음 담아 이 시집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